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101페이지에 보면 42번 있어요. 자, 42번. 지금 우리 교재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밑에 설명 부분이 잘 돼 있다 했어요. 따로 교재를 안 펴도 밑에 있는 것만 잘 확인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내느냐나 잘 봐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내느냐. 알겠어요? 오케이. 자, 42번.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가표를 한다 했어요. 그럼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아까 앞에 전제가 월 빠졌지만 국수, 공판장, 부신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앞에 개인, 내가 딱 말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할 때는 취득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확인할 내용이 딱 있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 또 그렇지, 공인중개 수수료. 그럼 앞에 개인이 취득한다 밑줄 꺼야죠. 근데 뒤에 뭐냐, 바로 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중개보수.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X. 바로 답이 났죠?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에 요걸 한번 쭉 읽어보는 거야.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이것도 우리 가치 증가분이죠. 자본 지수를 가져온다고요. 그 다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있죠. 원래는 1번 내용이 요 3번 내용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인에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취득된 후 외에 당사자와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채무 인색, 우리 부담부 정리해 있죠? 이것처럼 채무 인색을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밑줄 긋고 국민주택채권, 그 다음에 취득 이전의 양도, 취득 이전 양도, 밑줄 긋고, 그 다음 매각 차손입니다. 자, 그리고 단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금융회사 등의 양도 밑줄 거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다음 중 취득가액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입니다. 포함이 아니고 제외. 근데 아닌 것을 물었어요. 그리고 문장을 판단을 이 제외에서 제외인데 아닌 것을 물었어요. 제외되는 것을 아닌 것은 있어요. 제외되는 비용이 아닌 것. 그럼 포함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죠. 자, 1번은 자 가운데 딱 눈에 들어와요. 광고 선전비 이거 넣자마자 안 된다. 포함 안 됩니다. 제외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바로 넣어줘. 농지법 넣어줘. 그 다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사료조는 들어가죠. 포함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2번은 3번은 보상 성격이죠. 4번은 부가가치세죠. 읽다 보면 이게 된다 안 된다 바로 판단 나와요. 오히려 이 문제가 훨씬 쉬운 거. 방금 뭐만 조심한다면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 공인된 수수료가 법인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가스요금이 취득가액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와 45번 문제 요거 등이 있는데 자, 요 자체는 우리가 계산 문제였어요. 자, 둘 중에 하나만 보죠. 자, 45번 문제 보죠. 45번.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 같은 내용을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자, 내용이 아래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으면 검적이 이루어졌다. 검적이 이루어지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럼 계약 내용은 총매매 대금이 있어요. 그 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계약 대금만 보면 되죠. 그럼 계약 대금이 취득가액이죠. 그럼 계약 대금에 밑줄 끄면 되죠. 5억.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맨 위에 이럴 때 자, 갑이 있어요. 요게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 지출한 비용이에요. 그럼 갑이라는 것은 지금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이란 말이죠. 법이란 말은 언급 없죠. 그래서 총매매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이 와요. 을의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했죠. 그러면 1,000만 원 포함돼야 되겠죠.
채무 인수에 포함해야 되겠죠.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그 자체에서 계약 금액은 얼마다? 그 외에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인수에 포함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주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했죠. 매각차손 100만원, 그럼 포함하죠. 문제 쉬웠죠, 그죠? 그러면 뭐니까 5억과 1000만원과 100만원 포함해서 5억 1100만원 되겠죠? 답은 5번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 47번 문제 갑니다. 자,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제 전체 내용. 이 지목 변경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많이 언급해요. 지목 변경. 그러면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죠? 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취득 시기에 있으면 취득했으면 가표를 내야 되죠. 가세 표준에 어떻게 되죠? 하는 거 있고요. 그럼 취득 가표가 되니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하죠? 하는 거죠. 됐나요? 그 세금을 낼 때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가세 요건을 다 언급하는 거예요. 다 가세 요건. 그럼 토지 지목 변경에 있는 취득 시기는, 지목 변경의 가세 표준은, 지목 변경의 세율은, 그럼 세금이 개선되죠. 세금이 개선되면 뭐 한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납부는 어떻게 하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떤 게죠? 취득 전반적인 내용을 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1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죠. 만약에 이걸 공구상 변경이면 가세 있어요, 없어요? 공구상, 형식상 이라면 가세가 없습니다. 사실상이고 그로 인하여 정간 가액을 가표로 한다. 맞죠? 자, 일단 우리는 뭡니까? 사실상 개념이니까 정가한 가액을 가세표를 하는 거죠.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가세 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때를 기준으로 지목 변경 이후 토지에 대한 시가 표현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현을 뺀 가액으로 한다. 맞죠? 여기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란 말이 입증되지 않았죠. 그럼 특별한 이 정간 가액을 방금 2번은 누구를 표현했어요? 개인일 경우죠.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라 말이 없죠. 그러면 그것은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거죠. 시가 표준액을 증가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후에서 지목 변경 전을 뺐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됐죠. 그럼 입증되니까 이거는 3번은 뭡니까? 아까 입증 효력이 있는 거. 입증 효력이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잖아요. 법인, 방금 그 밑줄 있나요? 판결문, 법인장부 입증됐다. 그럼 그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시가표는 관계없어요. 됐나요? 그 비용으로 한다고요. 그 비용.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목 변경 전 시가 표현액은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된 시가 표현을 말하며 지목 변경 이후 토지에 대한 시가 표현액은 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한다 했는데 요것을 가지고 문제 틀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한번 읽는 거고 5번에 보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해 취득세를 가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산세 가세 대장의 지목 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율입니다. 취득세는 세 문제가 나온다 했어요. 그 세 문제 중에서 우리가 매년 거의 100%라고 해서 100%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온다. 무조건 온다. 자, 이제 세율 다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세율 전부 다 간단히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자, 일단 취득세는 표준세율 구조다. 무슨 세율? 표준세율 구조다. 그럼 표준세율 구조를 가진 것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명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자, 이 50%를 뭐런 세율이라 하죠? 탄력세율이라 하죠. 탄력세율 몇 프로? 50% 범위 안에 있다. 자, 그럼 이 표준세율은 2010년 12월 기간 기억해야 됩니다.
기간 기억해야 돼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통합되지 않았죠. 그때는 뭐가 있었다?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를 해야만 내는 등록세가 따로 있었다. 등기를 해야만 내는 등록세가 있었고 사실 취득을 내는 취득세가 있었다. 그래서 이 취득세는 과거에는 사실 취득에 대한 내는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를 해야만 등기는 뭐다? 소유권 등기죠. 등기를 내는 거. 이거는 사실 취득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취득이든지 다 몇 프로다? 2%다는 거. 2%. 자, 이거를 불러주는 용어가 뭐다? 어떻게 불러줍니까? 중과세하는 기준 세율이라 했죠. 중과세하는 기준세율이다.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 2%. 되나요? 문제에 나올 때는 2% 안 하고 중과기준세율을 불러준다고요? 그럼 그 의미가 뭐다? 사실 취득을 뜻하는 세율이다. 등기 등은 관계없이. 그러면 등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취득하느냐? 유상으로 취득했다면 사실 취득은 무조건 2%지만 거기에 대한 권리주장에 대한 수수료가 2%라고요. 유상은 사실 취득과 똑같은 비율을 5대5를 비율하고 자 정려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권리는 2% 사실 취득은 2%고 정려받은 것을 등기할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1.5%를 정했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상속받았어요 라고 했어요. 상속받을 때는 사실 취득은 2%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오면은 0.8%를 정했다고요. 됐나요? 근데 방금 사실 취득은 뭐다? 무조건 유상이든 정려든 상속이든 다 2%인데 등기할 때 유상에 대한 이전 등기는 2%, 정려에 대한 이전 등기는 1.5%, 상속에 대한 이전 등기는 0.8% 정했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원지 취득했어요. 원지 취득한 것을 무슨 등기라 해요? 보존 등기를 하죠. 그리고 세상에 처음 태어나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속과 같은 0.8% 1000분의 8을 적용한다고요. 됐나요? 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했어요. 뭐 했다고요? 분할. 자, 그러면 이미 공유는 여러 사람이 이미 취득세를 냈어, 안 냈어요? 이미 취득했어. 그러면 공유물 분할의 사실 취득 행위가 원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근데 공유물 분할은 각자가 처음에 공유했을 때는 각자가 정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한 부동산을, 한 개 물건을 나눴으니까 이제 각자 자기 분할을 하니까 공유물 분할 등기죠. 분할 등기. 권리 주장이 자기가 자기 것을 쟀다. 0.3%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시점이 언제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입니다. 그 1월 1일부터 취득에는 원래 등록세는 소유권 등기 외에도 설정 등기, 변경 등기, 되나요? 말소 등기 등등등 모든 등기 등록이 등록세 다 있었는데 알겠나요? 소유권 등기만 등록세에서 뺐다고요. 그걸 어디에 통합했다? 취득세에 통합시켰다고요. 그래서 2011년 1일부터 취득세 이 소유권 등기만 취득세에 포함해서 지금 이게 뭐다? 표준세율로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높은 세율이 몇 프로? 4%가 되고 3.5% 되고 1000분의 40, 1000분의 35, 2.8%, 2.8%, 2.3%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외적인 문제 때문에 3%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야. 표준세율이 몇 개 있다? 위에서 4%, 3.5%, 3%가 있고 그 다음에 2.8%, 2.3% 5개가 있어요. 방금 소유권 등기는 총 세 종류가 있어요. 소유권 분할 등기 가장 낮은 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승계 취득이 있죠. 유, 정, 상 있어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 모든 분할 행위는 표준세율이 2.3%야. 표준세율이. 그다음 원지 취득은 2.8%야. 그 다음 승계 취득은 내가 머리, 어깨, 무릎이라 했죠. 머리, 어깨, 무릎. 머리, 어깨, 무릎이라 했어요. 유, 정, 상.
유상성계, 정려취득, 상속취득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정상 계속 불러줘요. 유정상, 그 다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농비농, 농비농입니다. 그럼 요게는 두 가지 방법 내가 가르쳤어요. 하나는 한 칸 건너뛴 세율을 적용하세요 하는 방법. 한 칸 건너뛴 세율을 적용하세요. 여기 없죠? 바로 내려옵니다. 아니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밑에서 요 순서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알겠어요? 그래도 가장 낮은 거 2.3 2.8 3% 여기서 한 칸 건너뛴 세율 됐나요? 그래서 유정상 옆에는 농비농이 있어. 자, 여기서 농지 하면은 우리가 전, 답, 가수원, 그리고 목장 용지까지 보되, 예, 사실상 지목이, 사실상 지목이 전, 답, 가수원, 목장 용지해야 되고, 실제 작물 재배를 이용할 때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사, 종교단체, 자선단체, 그 다음에 교육사업, 학술, 정당 이 5단체만 우리가 비영리 사업단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것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항상 이놈이 문제라 지금. 이것이 없어도 그런데도 이것이 없으면 그나마 조금 짜증스럽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더 짜증스럽게 지금 됐죠. 예,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매매도 유상이고 경락받는 것도 유상이죠. 교환도 유상이죠. 대가를 지불 유상입니다. 이거는 뭐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죠. 6, 9초. 몇 초? 6, 9초. 6, 9초입니다. 6억. 그 다음에 9억. 그 다음에 초과. 그래서 뭐냐? 6, 9초. 최저 낮은 세율인 1000분의 1. 1000분의 10. 그럼 1000분의 10이니까 1%고 9억 초과는 1000분의 30. 3%입니다. 원래 이 6억 초과에서 9억 초과는 9억 이하는 작년까지는 2%였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요거는 2%가 아니다. 안기 못하면 2% 아니다. 주택은 안기 못하면 주택을 유상할 때는 가액에 찾아가되 가장 낮은 게 몇 프로? 1%. 가장 높은 거 3%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기억 못하면 그래서 요거 안에 있는 세율은 6억 초과에서 9억에 해당하는 금액에 곱하기 3억분의 2 3억분의 2를 해서 3을 뺍니다. 3을 빼. 이 3을 빼고 그 자체에다가 1%를 곱합니다. 100분의 1.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율이 지금 돼요. 됐나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주택을 유상할 때는 일반 대상과 다르게 한다. 그러면 이 주택 유상제기 문제에서 가정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센터나 노인복지용 시설주택도 주택으로 취급해서 주택 유상 취득을 적용합니다. 됐나요? 뭐 그 정도는 그냥 그런 올 확률이 별로 없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갑소유 타인의 토지 위에 뭐 했다? 어린한 사람이 주택을 신축했거나 정축했어요. 자, 그럼 신축, 전축은 뭡니까? 유상취득이 아니죠? 유상취득이 아니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땅, 이제 주택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주택에 이용되는 부수 토지, 이 부수 토지를 무슨 취득했다? 유상취득에, 주택에 이용되는 부수 토지를 유상취득시는, 바로 한다면, 즉, 몇 프로? 4% 적용합니다. 알겠나요? 그 말은 무슨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올해 신설된 거죠. 올해 신설된 것에서 몇 주택을 보유한 자가 3개 주택. 몇 개 주택? 3개 주택을 보유한 자가 첫 번째, 1개 주택을 취득했어요. 3개 주택을 소유 상태에서 1개 주택. 몇 번째 주택이야? 4번째 주택이래요. 4번째. 4번째 주택일 때는 몇 프로 한다? 4%다. 즉, 주택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번째? 4번째.
그러면 네 번째 여기 주택수가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하는 거죠. 그럼 주택수 개념에서 자, 공유하고 있는 주택이다. 공유. 그러면 뭡니까? 각자 1주택이다. 지분이 많다고 적었다. 각자 1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주택의 무슨 토지, 부수 토지만 소유해도 뭐다? 1주택으로 본다. 됐나요? 요것이 지금 현재 법입니다. 근데 또 듣는 법이 있죠. 현 정부가 앞에 뭐 한다? 앞으로 처음으로 1주택 유상 취득할 때는 이 차등하지만 한 개 주택을 가진 사람이 더 한 개를 더 추가할 때는 이제 뭡니까? 무조건 4% 적용하겠다 하고 두 번째 주택을 가진 두 개 주택을 가진 사람이 세 번째 주택 할 때는 8% 적용하겠다. 세 개 주택 가진 사람이 네 번째 주택 할 때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몇 프로? 12% 적용하겠다. 그 통과되지 않은 거예요. 통과될지 안 할지 몰라요. 알겠어요? 아직 원구수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세 저항 때문에 지금 올리고 있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중간에 세법 개정된 거는 내한테 말하지 말아요. 내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개정된 법을 가지고 뭐 감나라 판나라 하지 마시라고요. 예.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현재 있는 법만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어요? 지금 현재 법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표준세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례세율 갑니다. 무슨 세율? 특례세율. 자, 이 표준세율이고, 특례세율은 지금 이 두 개가 다 적용됐을 때, 사실취득과 등기세율 다 적용됐을 때는 표준세율을 했죠. 그런데 방금처럼 사실취득이 없고, 그건 등기만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법은 이 두 개가 합쳐진 표준세율이므로, 그럼 이럴 때는 뭐다?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 할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2%라는 것은 사실취득세율이라고요. 그럼 2%를 뺐다는 것은 사실취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사실취득은 존재하나 등기가 없다. 그러면 뭐만 2%만 적용하겠죠. 둘 다 적용될 수 없다 해서 특례세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다? 표준세율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만 문제 지문에서는 중과기준세율을 뺀다는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결과적으로 사실취득이 있다 없다 뺐으니까 사실취득 행위가 없다는 거고 결과 이거 남은 뺀 것은 등기에 대한 세금을 적용하겠다 하는 거죠. 됐나요? 자, 요거는 찾는 방법은 딱 문장만 찾으면 돼요. 법률이 관계없는 한매만 알면 되죠. 같다고 옵니다는 거죠. 한매가 뭐죠? 잠시 이전 등 계좌가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취득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문장.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공유가 있어요. 공유. 이미 가졌죠. 근데 지분 변동 없다. 반대하기엔 단순 분할이다 하는 거죠. 분할. 그럼 요와 같이 있는 분할, 나눈다는 개념을 같이 가는 게 뭡니까? 합의 이혼에 대해서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다. 그럼 분할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합치는 거. 법인을 합병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은 이 단원에서 이 문장 단어 자체에서 뭡니까? 사실취득이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 자, 그 다음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하는데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자, 주택을 상속받으면 세율이 얼마죠? 2.8%라는 표준세를 내야 돼요. 됐나요? 근데 2.8% 내는데 너 법률 요건 갖춰라 이래. 뭘 갖추느냐? 1가구 1주택자가 된다면 요 요건을 충족하면은 여기서 2% 빼가지고 0.8% 정했어. 그리고 이 말이 들어간다면 2% 뺀다는 거죠. 됐나요? 자, 고급 주택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상속받았어.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농지를 상속받으면
일반 대상에 다르게 2.3%는 표준 세례예요. 근데 너가 농지를 받아가지고 무슨 요건을 갖추느냐? 감면 대상. 감면 대상을 요건을 감면 받는다면 감면 받는다. 됐나요? 요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이전이에요. 건축물 이전은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이야. 2% 내는. 근데 뭘 적간했다면 가액이 초과되지 않으면, 가액 초과가 없다면 요거지. 하나 더 있지만 이거는 잘 안 나와요. 예. 임목 벌채에서 나무를 생산하는 원목이 있어.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이 있어요. 그건 잘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표준세율. 표준세율만 적용합니다. 만이니까 뭡니까? 뭐가 없어요? 등기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등기 뭐가 있다? 사실 취득 행위만 있고 소유권 등기, 여기 말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대표적인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간주가 법으로 규정한 취득이잖아요. 그럼 간주 취득은 뭐가 있어요? 토, 건, 차, 기, 선, 변경이 있죠. 토지는 사실상에 대한 지목, 이 내용이 전부 계속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건축물은 대표적인 거 뭐다? 개수. 근데 아까 조심할 것이 아까 설명했어요. 예, 뭐가 포함되면 개수라 있어. 개수. 개수. 건축이 아니고 개수. 그러니까 면적 증가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면적 증가는 제외. 면적 증가분은 뭐해? 원시 취득이니까. 그 다음에 차기선 종류 변경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법인 아니고 비상장 법인. 무슨 주주? 가정 주주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앞에 전제에서 혹시 앞에 전제에서 법인 설립 시 하면 돼 안 돼? 법인 설립 시 그럼 가세 자체가 없어요. 법인 설립 후 가정주주가 된 거죠. 법인 설립 시 하면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자, 이거 두 개만 조심하면 돼. 이 두 개만 조심하면 돼. 간주취득은. 자, 간주취득 있고 그 다음에 임시로 사용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물 있죠. 건축물 뭐예요? 공사인단 사무소 등이 있죠.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앞에 내가 강의에서 뭐 하나? 비가세한다 했죠. 그럼 1년을 초과해야 되겠죠. 1년을 초과하는 있어요.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이죠. 1년을 초과하는 가세. 근데 요게 임시 개념에서 소유권 등기 없네. 간주 개념에서 소유권 등기 없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조건이 외국에서 뭐 했다? 수입. 국내분이 아닙니다. 국내 개념이 아니라 수입한 물건이 조건이 무슨 취득이냐? 연부 취득입니다. 근데 국내 물건을 연부 취득은 아니야. 수입된 물건을 연부 취득했다. 그래 연부 취득에 대금 완납 안 했죠? 취득세 등록면을 따로 내라 라고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낱말에는 간주 개념에서 임시의 개념에서 연부 개념에서 소유권 등기할 수 없다는 개념이 딱 드러나요.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다?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무덤 요거. 예. 자, 그리고 이제 등등등등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딸린 시설물이 있고 건축물이 아닌 토지 위에 설치되는데 건물이 아니야. 건물이 아닌 시설물이 있어요. 건물이 아닌 시설물이 있어요. 독립된 시설물.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철탑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건축물이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레저 시설이나 독거 시설이나 저반 시설이나 건물이 아닌 건축물, 토지 위에 설치된 건축물, 이런 것들은 통합할 수 없어요. 건물이 아닌 건축물은 전부 다 2% 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 거의 크게 시험에 잘 넣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문제 볼 때 한번 중요한 거 언급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서 한 문제가 온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죠. 자, 문제 푼다. 48번 문제. 105페이지. 다음 중 취득 부동산 취득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 표준 세율로 틀린 것은 있어요. 틀린 것. 자, 이 문제 놓을 때 일단은 어떤 세율이 나오든 간에 내가 가장 기본적인 세율 몇 프로? 일단 이거를 적어놓고 무조건 세율 보라. 세율 놓으면은 취득세 세율을 놓으면은 무조건 이거부터 적어놓고 문제 풀어라. 적는 데는 시간 안 걸리니까. 자, 그래서 1번이 상속으로 인한 농지 이외. 그리고 상속이 먼저 나왔으니까 유정상이고, 상속이 뭐다? 농지 이외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그 자체가 답이다 이 말이야. 자, 2번 정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네요. 그러면 유정이니까 바로 2번이 답이다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 3번은 부동산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죠. 원시는 두 번째였구나. 그럼 바로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 4번은 주택을 8억에 매입하는 경우 있죠. 자, 주택을 유상이네요. 8억에 매입 됐나요? 8억에 매입이라는 건 유상이잖아요. 그러면 6, 9초 왼 위에다가 6, 9인데 6과 9에서 요것은 얼마다? 요 차이는 아까 복잡하게 할 때 1과 1%에서 3% 사이에 있잖아요. 1과 2% 사이인데 지금 1000분의 4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아까 그걸 암기 못해도 될 수 없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매매 등 유상이죠. 건물이죠. 그럼 그거는 뭡니까? 5번은 요거죠. 1000분의 40.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요거 적어놓고 넘버만 붙여보면 오히려 세율 찾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학습 자료 이미 설명 다 한 거죠? 밑에 내가 2%를 안 했고요. 1과 3 사이에 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4%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액의 3억분의 2 그리고 3을 빼고 곱하기 10분의 1로 한다고요. 원래 자체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9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했죠. 자, 이렇게 나오자마자 자 다시 4, 3, 5 그 다음에 뭐 내가 적던 40을 적던 35, 30, 28, 23 1이 적어도 관계없고 하여튼 5가지만 적어라. 자, 그러면 1번이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죠. 그러면 유정상 1번 바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 2번 정려죠. 유정 똑같은 내용이나요. 그 다음 원지 취득이죠. 3번. 자, 그 다음 매매로 인한 농지의 토지죠. 자, 매매니까 일단 뭐야? 매매니까 일단 4번이 되나요? 근데 농지죠, 농지. 농지는 한 칸 건너뛴 세율. 그래서 이 세율이 정된다. 30. 확인한 방법 알겠나요? 농비농이 있으니까. 그 다음 매매로 인한 농지의 토지 취득. 자, 농지 토지. 자, 그 다음에 5번이 뭡니까?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등기부 분할 있어요.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이죠. 자, 요거 지분 초과죠. 예, 그래서 요거에서 5번이
지분 초과니까 5분의 지분 초과는 새롭게 지분 초과분을 따로 유상취득 부분이야. 1000분의 40. 자, 공유물 분할 등기부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5번은 2.3%가 돼야 돼요. 되나요?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0분의 40이 돼야 돼요. 그 정답은 틀린 것은 몇 번? 5번이 틀렸어요. 몇 번이 틀렸다? 5번. 지금 정답이 잘못됐네요. 네, 5번이 돼야 됩니다. 자, 50번. 지방세법상 부도는 취득 시 취득세 가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리 적어라. 자, 40을 적든 30을 4%를 적든 4%, 3.5, 3%, 2.8, 2.3. 자, 기억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이죠. 유정상이다. 그럼 기억은 요게 되는데 농지가 예외 규정이 있다. 농, 비농. 그럼 밑에 끌어진 2.3이다. 자, 그 다음에 합류물, 공유물, 총류 분할이죠. 지분 변동 없죠. 지분 변동 없으니까 니은은 2.3이다. 자, 그 다음에 원지 취득이죠. 예, 공유 수면 매립 또는 간척을 한 농지 취득 제외입니다. 여기서 원지 취득이죠. 그러면 D것은 2.8%입니다. 그게 농지를 제외한 것은요. 만약에 농지를 원지 취득했다면요. 그거는 2% 빼. 0.8% 정하니까 농지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잘 안 노려요. 거기 신경 쓸 필요 없는데 토지를 매립 간척했는데 그 땅이 매립 간척한 것이 농지라면 농지는 사실 취득 2% 빼가 0.8%만 정한다고요. 농지가 아닌 토지를 매립 간척했다. 그래 매립 간척은 원지 취득 2.8%. 자, 그다음 리얼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있어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 취득이죠. 그러면 자 상속 외 무상은 뭐냐? 정려라고요. 그럼 정려니까 유정이 돼요. 근데 비영리 사업자죠? 비영리 사업하는 걸 한 칸 건너뛴 세율이야. 그래서 얼마? 2.8%. 그래서 정답은 다 맞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푸는 방법을 표준세율만 아실 때는 그냥 확인하는 보다 이 방법이 훨씬 편하고 시간 안 걸리고 정확하게 하기 푸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5가지 세율만 암기를 해주세요. 됐나요? 예. 자, 나머지는 다 넘어갑니다. 51번, 52번, 53번 전부 다 풀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풀 필요 없고 자, 54번도 농지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5번도 이거는 뭐를 알기 위함이냐면은 주택은 가액에 따라 차등하게 세율을 정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55번 보세요. 주택을 뭘 취득할 때만 유상으로 취득할 때만 뭐 한다? 차등하게 정한다고요. 주택을 만약에 정려받았어. 가액 없어. 무조건 3.5 해야 돼. 주택을 상속받았어. 전부 다 2.8% 해야 돼. 주택을 신축했어요. 2.8% 해야 돼. 주택을 공유 분할했어요. 2.3%라고요. 뭐 할 때만 가액에 차등하다고요? 유상으로 취득할 때만 그 가액에 차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히 잡아라는 의미입니다. 109페이지에 55번 문제 보세요. 자, 취득 가액이 8억 원인 주택을 취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로서 틀린 것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취득 세율은 다시 4, 3.5, 3, 2.8, 2.3 지금 암기 안 됐나요? 암기해도 됐죠? 이거 암기 못하면 배신자라는 거 알죠? 자, 그럼 1번이 신축이죠. 주택을 신축했네. 신축이 뭐죠? 원지 취득이죠. 그러면 1번 바로 확인해야죠. 2.8. 자, 그 다음 2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이죠. 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이야. 그러면 유정상이야. 2번이 되죠? 그럼 2.8%야.
근데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걸 뭘 빼준다? 2% 뺀다. 몇 프로 뺀다? 표준세율에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1가구 1주택이 되면 적용되는 세율은 2.8%에서 2% 뺀 0.8%가 적용될 거라고요. 주택을 상속받았다 일단. 그럼 2.8%인데 무슨 조건이 1가구 1주택이 되는 조건은 뭐 2%를 뺀 세율이 된다고요. 그럼 0.8%가 적용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입니다. 매매. 자, 매매입니다. 매매는 뭡니까? 유상이죠. 주택을 유상이네요. 얼마에 취득했어요? 8억이네요. 그럼 8억은 여기에 속하죠. 6, 9 사이에 속하죠. 이해됐나요? 6, 9 사이에 속해요. 자, 그래서 매매에 의한 1가구 2주택 취득인데 1000분의 20. 이것도 틀리네요. 자, 그래서 3번 더 틀렸어요. 됐나요? 3번 더 틀렸고 지금 몇 번 더 틀렸어요? 2번 더 틀렸어요. 3번 더 틀렸고 2번 더 틀렸어요. 그러면 2번을 지금 3번은 왜 개정된 것을 반영 못했다고요? 수정했는데 수정 못했다고요. 지금 2%돼 있잖아요. 2%가 아니고 얼마나 했어요? 일단 2%가 아니다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2%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액에서 곱하기 3억 분의 2를 하고 마이너스 3을 빼서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를 곱한다. 이 세율을 한다고요. 예? 딱 2%가 아니고. 자. 또 설명지변 또 그때 돼 있네. 설명지변 계산식에 따른 세율이다. 밑에 돼 있죠? 설명 부분은 계산식에 따른 세율이다. 라고 또 해놨네요. 그래서 6억에서 단계적으로 1%에서 1.33, 1.3, 그리고 1%에서 3% 사이다. 이 말이야. 요 사이가 계산해보니까 요 세율이 1%에서 몇 프로? 3%까지 세율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계산해보니까 1%에서 3%까지 세율이 나오더라. 는 거죠. 자, 그 다음, 정렬입니다. 4번. 정렬은 유정이죠. 자, 그러면 정렬은 몇 번? 4번. 그럼 바로 35가 되고요. 그 다음, 공유권 분할합니다. 5번. 바로 붙이면 되죠. 그래서 답은 지금 2개. 아시겠죠? 예, 설명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됐어요. 예? 아, 공유권 분할. 맞아. 예, 맞아. 이것도 2.3인데, 2.3인데 여기서 적용되는 세율이 2% 빼야 되죠. 그래서 0.3% 됩니다. 공유권 분할도 0.3% 맞아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무슨 세율을 묻지 않았느냐? 표준 세율을 물었다면, 무슨 세율을 물었다면? 문제 지문에서 표준 세율을 물었다면, 아까 2번도 답이 맞아요. 2.8. 근데 우리는 세율은 물었다고요. 뭐라고요? 취득세 세율은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하면은 표준세율을 물으면 2.3% 답안이 되고 지금 세율은 적용되는 세율이니까 0.3%를 답해야 돼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 빼고요. 이제 중과세 갑니다. 무슨 과세? 중과세 갑니다. 자, 표준세율. 일단 여러분이 어찌됐든 취득세 세율이 다른 세목과 다르게 세율 부분이 엄청 복잡해요.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다른 세목이, 우리가 세목은 분명히 5가지밖에 안 비어요. 자, 그 다음에 중과세 있습니다. 중과세는 총 3종류가 있는데, 첫째, 사치성 재산이 있어요. 자, 뭐가 있다? 사치재산.
그럼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세율 적용이 사실취득 세율은 몇 프로라고 했죠? 2%입니다. 등기를 하면은 그 등기에 대한 세율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2011년에 통합되기 전에 2011년도에 통합되기 전에 사실취득 사칭재산은 사실취득에 대해서 5배 중과가 됐던 대상이에요. 2011년도에 통합되다 보니까 통합된 세율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표준 세율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표준 세율에다가 남아있는 이 2% 4배가 있죠. 그래서 이 2%에 대해서 곱하기 몇 배 했어요? 4배를 했어요. 그래서 표준 세율에다가 8%를 더하는 거죠. 됐나요? 이 구조가 사치성 재산입니다. 자, 사치세율은 뭐다? 어떤 표현을 쓴다?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입니다. 이 표현이 나오면 사치성이다. 아니면 8%를 가산합니다. 몇 프로 가산한다고요? 8% 가산합니다. 자, 종류. 자,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럼 사치재산 종류는 방금 세율 적용 알았어요. 대상이 별골 5선주입니다. 별장, 골퍼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별골 5선주입니다. 별장이 있는데 별장은 별장은 일단은 주구용이다. 주구용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 이 개념이 별장이에요. 누가 그렇게 이용하는지 누구나라는 거예요. 개인 법인 관계없고 임대인 임차인 관계없다. 에? 무조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무조건 별장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준주택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구용이 아니죠.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주구용으로 판단되고 주구용인데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그것도 별장이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 있다 이 개념은. 자,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그럼 일정 요건을까지를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농어촌 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 제외해 주겠다. 그 요건을 가지고 놓은 적 딱 한 번밖에 없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요건이라는 것은 가액 기준 하나, 면적 기준 둘 있어요. 대지 면적 660, 그 다음 건물 연면적 150, 그리고 가액 기준은 건물 시가표현액 6,500만원, 모두 충족하는 거. 660, 150, 6,500만원을 충족하는 것이고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해 주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냥 별장이라는 것은. 일단 포인트가 뭐냐. 주거용이나 상세 거주하지 않아서. 그럼 별장이라는 자체는 건물이 별장이면 그에 따르는 부수토지도 사치성이다. 두 번째 골퍼장입니다. 골퍼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퍼장만 회원제만 사치성입니다. 일반 골퍼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골퍼장은 넓은 땅이 있죠. 그러면 건물에 있죠. 나무도 있겠죠. 그럼 전부 다 각각 따로따로 등록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구분 등록되는 건축물과 구분 등록되는 잎목이 대상을 합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회원제만, 그 다음에 잎목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골퍼장은 골프장 시설을 갖춰서 등록시 중과세하고 변경 등록시는 중과세하지만 승계 취득시는 일반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요건은 묻지 않습니다. 고급 오락장이 되면 우리가 뭐 호하다, 돌리고 하면 뭐다? 고급 오락장이다, 뭐죠. 알겠어요? 무대가 꾸며져 있다 하면 고급 오락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이 된다. 그럼 우리 실무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 고급 오락장. 세금 부담이 엄청 높아지니까. 잘못해줬다가는 소리 엄청 듣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봐야 되니까. 고급 오락장, 내용 안 묻습니다. 그럼 건축물이 고급 오락장이면 그에 따른 부수토지도 사치성입니다. 부수토지. 고급 선박 있습니다. 고급 선박은 일단 업무용이 되면 안 됩니다. 비업무용이다. 그러면 업무용, 비업무용 자산선보로서 시가표현액이 3억 초과.
이것만 포인트 두면 됩니다. 비업무용 사무처가. 그럼 비업무용이라도 실험 실습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충분할 수 있고, 자, 주택, 고급 주택입니다. 건물이 사치성이면 그에 따르는 부수 토지도 사치성입니다. 지금 내가 판사는 이 내용 정도만 알고 딱 가면 돼. 그럼 공통적인 상황을 있어요. 뭐, 건물이 사치성이 부수 토지 사치성인 거. 부수 토지, 부수 토지, 부수 토지. 그럼 여기서 어떤 법이 주어지겠죠. 부수 토지, 부수 토지, 부수 토지. 근데 이 부수 토지가 어느 부분을 그 사치성 재산 부분인지 모르겠다. 경계가 명백하지 못하다. 경계가 명백하지 못하다. 무조건 몇 배?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 딱 들어가면 되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 한 번으로 중과세를 끝납니다. 좀 억울하다 하는 거죠. 억울하다. 누가?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사람이. 누가? 고급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 목적으로, 그 용도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데, 취득 당시에 보니까 고급 오락장이다. 그래서 억울하니까 봐주자. 그래서 취득 후 변경. 취득 후 변경이에요. 취득 후 변경한다면 일반 과세다.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기간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취득 당시는 고급 오락장이지만 있어요. 취득일부터 있어요. 6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 사월 팠다는 거야. 착공한다면 일반 과세하겠다. 고급 주택과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는. 그럼 요 기간적인 문제는 그 자체를 전부 다 취득세 법적 신고기간과 같다. 취득세 법정 신고기간과 같다고요. 그럼 며칠이야? 60일.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할 때는 6개월. 상속인자 한 명이라도 비거주자 있다면 9개월. 그럼 상속은 상속 개시일부터입니까? 아니죠. 달을 말일부터. 그래서 요 기간은 전부 다 우리가 아까 변경이라든지 아까 계약 해제도 며칠? 60일. 변경도 며칠? 60일. 신고도 며칠? 60일. 일반 과세가 중과세 되어서 신고 기간도 며칠? 60일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변경이나 법적 신고 기간은 취득세는 전부 다 며칠 통일되어 있어? 60일 돼 있다. 전부 다 며칠? 60일. 1개월, 2개월 이렇게 하면 답이 다 틀려. 근데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부터 아니고 달을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9개월 된다고요. 되나요? 6개월, 9개월. 그러면 이 기간은 어디야? 법적 신고 기간이야. 됐죠? 자, 끓여놓고. 자, 그러면 다른 거는 요건 필요 없고 요 고급주택 판정만 하면 돼요.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 전체 가액이 있어요. 전체 가액이 우리가 개별 시가표를 개별주택 가액이라 하죠. 6억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건물 가액입니다. 개별주택 가액이 있고 건물 가액이 있어요. 9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면적 기준이 있어요. 가액 기준 2개 있고 면적 기준 2개 있다. 면적은 건물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 토지 면적이 있어요. 기준을 331662 330일 하지 말고 331662 불러주면 된다 했어요. 제곱미터. 자, 고급주택 단독주택 고급주택 판정은 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되고 면적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가 가액 기준과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하지만 가액은 모두 충족해야 되고 면적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방금 그림 알겠나요? 네? 가액은 모두 충족해야 되고 면적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요. 이거는 또는 개념이야. 이거는 and 개념이라 and. 알겠어요? 자, 요거는 6억 요거 또는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면적에서는 가액 기준과 단위에서는 대 끝에 초가입니다. 다 끝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초과란 단위들. 이상 아니고 초과. 자, 그 다음에 단독색의 부대 시설이 있어요. L, 에, 수 있어요. L의 수. 자, 이거를 이렇게 구분할 때 L가 뭘까요?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 수영장. 자, 이것은요, 요것은 가액 기준 필요 없고, 면적 기준 필요 없다. 그 자체만으로, 요런 말 들어보라 했죠. 너만 있으면 좋아. 하는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냐, 3억짜리라도 고급이라고요.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고급이라고요. 이게 1억짜리라도 이 자체가 고급이라고요. 알겠나요? 이 자체가 있다는 자체로 고급이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수영장이 67제곱미터 이상이라 있어요. 이상하게 전부 다 초배기밖에 안 되는데 초배기 초 단위인데 유일하게 이상이야. 그 제일 내가 좋아하는 건 초배기밖에 없어요. 초. 요거는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장을 잘 판단하세요. 이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엘리베이터인데 이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가액 요건 두 개가 아니라 6억 초과. 6억을 초과해야 된다. 이거는 가액 면적 기준 없고 요거는 면적은 필요 없고 건물 가액이 필요 없는데 전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설치될 때 고급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언급을 하겠죠. 단 6억을 초과하더라도 자, 내 같은 사람이 2명 딱 타면은 뭔가 이상해요. 요즘은 이제 2명 타 안 됐다. 토에 애가 딱 하면 3명 딱 타면 울리겠네요. 얼마? 200kg 이하의 엘리베이터. 요거는 이제 장애자용이니까 6억을 초과하더라도 제외. 자, 여기서 요거 있어요. 건물인데 331제곱미터 초과 기준이에요. 이 기준 할 때는 주차장 면적을 뭐 한다? 제외해요. 단독주택만 알면은 이거는 좀 판단이 끝날 건데, 자, 공동주택입니다. 대략 개념 봐요. 공동주택에 땅들이 있죠. 여기는 단독은 대지 면적 들어가죠. 요건 대지 면적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공유 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이 면적 기준은 들어갈 필요 없어요. 대지 면적 들어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건물 가액을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공동주택은 이 기준 하나와 이 기준 하나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은 가액 기준 하나 6억 초과 기준 플러스 면적인데 요 1구 부분 면적이라고요. 되나요? 요 전체 아니고 1구 연면적 기준이라고요. 245입니다. 245. 자, 이것이 단층일 때 이 층이 245를 넘지 않아야 된다. 245라고요. 그 다음 274 이거는 한 개 층이 두 개 층이 돼 있어요. 복층이에요. 요 두 개가 합이 요거 274가 돼야 돼. 넘지 않아야 된다. 되나요? 그러면 240 그다음에 34 하면은 274가 되니까 넘지 않죠. 단 그 복층인데 여기서 250 요거를 24 하니까 합이 274죠. 넘지 않죠. 근데 복층의 한 개 층이 단층인 245를 넘어서죠. 그럼 이거는 뭐다? 고급이다. 이거래요. 그래서 단층 기준과 복층 기준이 다른데 245, 274, 245, 274, 245, 274 뭐 이 단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요. 한 개 층이 얼마라도 245를 넘어가면 무조건 고급이다. 자, 끝.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가액 기준 하나와 면적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는 가액 기준 둘의 면적. 그러니까 6억 초과하고 9천만 원 초과하고 331662 초과, 331662 초과. 그 다음에 L의 수가 있다. L의 수. L수는 뭐다? 너만 있으면 좋아.
됐나요? 우리 이득가치가 하는 말. 알겠죠? 예, 근데 요거 엘리베이트만 조심할 것. 그 판단을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단위가 우리가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라고요. 그 부분. 그래서 사치적 재산은 이게 끝났어. 됐나요? 이거는 요 정도는 반드시 알아주자. 자, 그 다음 시간에 그래서 문제 풀겠습니다. 네.